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한자를 끝장 내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시청하시기 전에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저는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쫙 이렇게 영화 필름을 보듯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반성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거와 관련된 살필 성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살필 성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적을 소가 있고 여기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적고 작은 것도 눈으로 자세히 바라봐서 살핀다 해서 얘가 살필 성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얘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다. 그리고요, 이 살필 성자는 또 덜생, 이렇게 생자로도 소리가 나요. 덜생, 못못을 덜어내다, 또 즉 줄어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줄어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필 성자로 소리가 날 때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에 살필 성자. 그래서 돌이켜서 살펴본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성자로 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이 덜 생자로 소리가 날 때는 줄어든다 라고 하는 의미죠. 생략이라고 할 때는 얘가 생자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성자와 생자로 소리가 난다는 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성품 성자가 되겠네요. 마음심자 변형에다가 날생자가 결합이 돼서 성품 성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에서 그냥 보셔도 금방 감을 느끼실 겁니다. 태어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사실은 성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 성품이 고다. 아니면 좀 저 사람 성품이 좀 그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저 사람 성격 참 좋아, 나빠 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성격이라고 쓰겠지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손자 손자가 되겠습니다. 이 손자 손자를 살펴보면요, 요자를 우리는 멜게 또는 이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자는 아들 자자예요. 아들자. 이 이을 개자를 잘 보면요, 여기 한일자가 있습니다. 얘는 실사자지요. 실사. 실이 길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을게 또는 멜게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 손자라고 하는 거는 아들의 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실처럼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누구다? 손자다 라는 뜻이죠. 이 손자가 하는 것은 우리 후손을 잇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아들의 아들이 계속 아들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 하게 되면 그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손자 라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요자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을 아들자라고 하죠. 아들자. 이 아들은 그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정상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본뜬 글자예요. 그런데 요자처럼 이런 자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삐쳐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로울 혈이라 그래요. 얘는 아들자. 이 아들은 정상적인 아가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삐침으로 올라간 것은
한쪽 팔이 없는 아이를 뜻해요. 그래서 한쪽 팔이 없으니까 뭔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로울 혈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 혈혈단신 이러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거기서 혈혈이 뭐겠습니까? 외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자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외로울 혈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수는 아들 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김에요. 하나 더 약간 헷갈리기 쉬운 자가 있어요. 이렇게 마늘 모자가 사사사자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에다가 이렇게 삐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고리 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줄여 또는 나여라고 합니다. 줄여 나여. 이번 기회에 아들 자자 올라간 것은 외로울 혈자. 이렇게 생긴 한자는 줄여자 나여자 라는 거 같이 이것도 여러분 챙기세요.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 익힐 습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두자와 흰백자의 결합이 익힐 습자지요. 기두. 얘는 흰백. 새의 날개를 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의 어린 새의 날개 깃은 하얗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익힐 습이냐? 이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이렇게 나는 연습을 해야지만, 나는 연습을 익혀야지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익힐 습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학습도 하잖아요. 학습도 내가 뭔가 목표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쫙 봐갖고는 절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봐서 그렇게 익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번에 알아볼까요? 챙기셨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습득을 하고 또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오얏니자가 되겠습니다. 오얏니자는요, 이렇게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아들 자자의 결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얏니라고 합니다. 이 오얏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두를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장에 가면 자두가 있죠? 자두. 자두 참 시큼새큼 참 맛있잖아요. 예, 자두가 벼란 건 먹고 싶네요. 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다? 자두다 해서 얘가 오얏니자가 됩니다. 여기서 오얏은 자두를 의미한다는 거 가져가시고, 또 이것은 또 성씨리자, 이가를 말할 때 성씨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이박 이러잖아요. 김이박. 네, 저도 김씨입니다. 이 이자와 관련돼서는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장삼이사 이러거든요. 장씨 집안의 셋째와 이씨 집안의 넷째. 그래서 장삼이사 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털모자가 되겠네요. 이 털모자는요, 짐승의 털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이 자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피 하게 되면 짐승의 털을 모피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또 털을 이용해서 만든 겨울옷이 있죠. 털이 많은 북실북실한 모피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털모자에는 또 식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식물. 그래서 우리가 불모지 할 때 이 털모자를 쓰거든요. 그럴 때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 땅을 갖다가 불모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식물이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또 이제 풀이 되겠죠.
그다음에 털이니까 얘는 또 이제 가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가늘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쌀미자가 되겠는데요. 쌀미자. 요거 이제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있죠. 요거는 이제 곡식의 나달을 뜻하는 거예요. 곡식의 나달이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벼를 의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곡식의 나달을 갖다가 우리는 쌀미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쌀미자가 나오니까 하얀 쌀을 갖다가 또 우리가 백미라고 하잖아요. 벼의 껍질만 벗겨낸 것을 우리는 현미라고 해요. 현미는 또 건강에도 참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현미밥도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 병병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질 엄자죠. 우리가 이제 그 병들 역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병들역. 얘는 그 천간지지에서 천간에 해당하는 셋째 가불병 이럴 때 이 그 천간의 병이 되고 또 남력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거 얘는 이제 병들 역자라고 했죠. 침대에 사람이 기대어서 팔을 쭉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한자가 얘가 병들 역자거든요. 여기에서 요 자는 또 우리가 그 음행 오행설에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박다와 또 이제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 우리가 아파서 몸에 병이 나면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잖아요. 그래서 얘가 병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런 자, 이 병될 역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거의 다가 다 우리 몸에 아픈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아프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피곤하다. 또 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자와 또 관련된 자 한번 또 알아보면요. 이렇게 병들 역자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화살시가 들어가 있어요. 요자를 우리는 병질이라고 합니다. 병질. 얘도 이 그 병들 역자가 들어가 있죠. 병질 엄자. 그러니까 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 화살시가 있습니다. 화살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화살을 딱 몸에 맞게 되면 화살 촉에 독이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얘가 화살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병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서 아픈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들어가면 다 우리 몸에 병하고 아픈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딱 한 자가 그거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병 나을 요자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요. 병들 역자에다가 큰 대자에 땅땅 점을 찍고 날일에 작을 소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병나을 요라고 해요. 요 안에 요자 있죠? 요것을 우리는 횃불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횃불이 뭔지 아시죠? 횃불요. 우리가 이제 요자하고 관련해서는 요양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요. 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걸 갖다가 우리는 요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횃불요라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짚고 가볼까요? 여기서 이 횃불요자는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횃불은 작죠? 그래서 원래 태양은 크잖아요. 여기 날일, 원래 태양은 크지만 횃불이니까 해가 작아진 거예요. 큰 해가 작아졌다. 그것이 횃불요.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병이 나으려면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벼랑간에 쫙 이렇게 기운이 솟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횃불처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조금씩 그 낫는 것이 우리가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 나을 요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마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탁 돌처럼 박히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걸음보자가 되겠습니다. 이 그칠지와 이 작을 소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걸음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요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작을 소자가 결합된 것처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걷죠? 잘 보십시오. 걸음을 걸으면 한쪽은 잠시 쉬고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음을 걸으면서 쉬었다, 그쳤다, 또 가고 하는 것이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걸음 보자가 됩니다. 네, 아주 쉽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네,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는 보행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게 보행이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자리석자예요. 이 자리석자는 이렇게 굴바위 엄자에다가 요자. 원래 이 자는 그 열어서라고 하는 한자가 결합이 됐던 거예요. 열어서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기 보면 열어서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 이것이 수건권자잖아요. 많은 사람이 수건을 쫙 펴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돗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스물잎이죠. 이렇게. 스물잎은 스물이라는 거잖아요. 스물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건건자, 천을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자리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까지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맙시다. 그냥 많은 사람이 천을 깔고 앉는 자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그냥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석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네요. 우리가 석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싹 취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석권. 한자 끝장 김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는 거, 저에게 선물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